이 그러나. 교통 문제에서 저는 약자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장애인분들의 시위가 맞아요. 저는 되게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가. 그래서 장애인들만의 어떤 이동 권리뿐만 아니라 사실 유모차를 끄는 우리 엄마들 그리고 노인들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다 활용될 수 있는 복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줄 수 있는 장애인들이 기회가. 편한 도시는 모두가 편한 도시입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장애인분들이 나오기가 이동하기가 힘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전철 시위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실 건데 네. 이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이미 헌재에서 대법원에서 판결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희가 네. 그건 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서울 시내에서 안 돼 있는 곳이 국철 구간들이 안 돼 있거든요. 요것은 정부랑 저희가 서울시가 협의를 해가지고 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환승이 되기 때문에 서울 관리하는 것만 된다고 해서 이게 바뀌지 않거든요. 네. 이동을 전부 해야 되니까 그렇네. 다 만들어야 되면 서울시에 있는 거. 네. 예. 그거 하나에 플러스 장애인 택시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 콜 번호가 시마다 다 달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번호가 예를 아니고, 들어서 네. A란시에서 B란시로 넘어갈 때 택시를 2번 불러야 돼요. 여기서 저 구간에서 갈아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 행정이 이게 좀 안 되고 있어요. 경기도가 그렇군요. 네, 경기도도 네. 그렇고 이게 서울로 넘어갈 때도 네, 서울은 마찬가지고. 네, 그렇고. 이참에 그냥 두 분 한 큐에 그냥 다 해결해 버리세요. 지금 네. 통합해 아니, 가지고. 그래서 네?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특별지방자치단체 이게 필요하고 그거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면 네.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을 받아와서 해결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교통부터 시작하고 저는 교통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교통, 봅니다. 네. 문화 이런 차계로 네. 특히 이제 AI로 재편되고 있는 이 전체 지금 시기 속에서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 경기, 인천이 각각의 특장점을 가지고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럴 때 있어서도 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 예, 그런 말씀. 아니 두 분의 아름다운 정책 공조에 대해 가지고 네. X7K님이 두 분 같이 보는 것만으로도 안구 정화가 됩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옥구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착착해 나갈 정원호 믿을 수 있는 서울시장님 되어주세요 하셨고 네. 띵뚱님 같은 경우에는 한준호 후보님 일이야기 하시니까 눈이 반짝이시네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 아니 근데 네. 우리 경향TV에 이렇게 슈퍼챗이 많이 터진 적이 없어요. 오징어 땅콩님 10만 원 보내주시면 아, 지금 이제 위에 하나하나 읽어드려야 되는데 네. 우리 뭐 제작진님 작성해 주셨는데 네. 린님 그리고 나인퀄님, 네. 레몬페퍼님, 자발적 아싸님, 산유아님, 이잼사랑님, 본본님이 맞아요. 모두 두 분 응원하시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원래는 고영 MC님께서 뭐 다른 특별한 걸 해주셨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이상한 얘기 하지 마요. 아니 근데 우리 이제 이잼사랑님이라고 계신데 네. 두 분의 사실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 국면에서. 이 두 분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초창기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오늘 흔히들 얘기 샤라웃이라고 하죠. 샤라웃이 뭐야? 뭐냐면은 영어로 이제 샤웃아웃인데 네.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언급하면서 지지나 감사의 뜻을 보내는 건데 두 분 모두에게 공이 보내셨고 우리 정원호 후보님한테는 작년 말엽에 X를 통해 가지고 정원호 구청장 정말 잘한다 이렇게 해준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때 이제 성동 구민 만족도 92.9 나온 걸 가지고 본인 성남 시절에도 굉장히 높았는데 네. 명함도 못 내밀겠네라고 이제 하셨는데 네. 그게 시민들의 평가를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요. 일 잘러가 일 잘러를 알아보는 법. 저는 좀 저 글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왜요? 왜요? 다음 날 오전인가 제가 이제 볼리비아 특사를 다녀왔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수교 60주년 됐는데 제가 그거를 풀어왔어요. 비자 면제를. 그러니까 무비자로 입국 가능하게. 그렇죠. 네. 보통 한국에서는 50불 들어가면 150불 정도 받는 그 비자를 그동안 해결을 못하던 걸 부통령, 대통령 새로 이제 임명되신 분, 네. 선출되신 분들을 만나서 풀어왔고 그거에 대한 성과 보고가 사실 다음 날 잡혀 있었는데 야, 이게 여기서 정원호 선배님께 이게 샤라웃이 너무 세가지고 정문 쪽에서 야 한준호까지 하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 거는 이제 행사가 취소가 되고 네. 이제 보고 행사는 취소가 되고 대신 감사패라도 준비하자. 맞아요. 그래서 네. 감사패가 왔습니다. 서로 칭찬받기 대결 같은 거네. 너무 좋다. 그렇죠. 일 열심히 해서 네. 실제로 X 나간 다음에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감사패가 의원회관에 도착을 해가지고 공개하신 네.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네. 얘기 들어봤더니 우리 한준호 후보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오랫동안 근거리 수행했던 분인데 네. 예전에 근거리 수행할 때면 아마도 뭐 당대표 할 때나 뭐 이럴 때쯤이었을 것 같은데 지지난 대통령 후보가 되셨던 아, 4년 후보인데, 전에 네. 대통령 후보의 수행실장으로 제가 130여일 정도 수행을 했고 네. 보궐선거 나갔을 때도 제가 이제 수행을 했었고 그다음 전당대회 나갔을 때도 제가 토론팀장 겸 수행을 했었고 야,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홍보위원장을 하고 22대 총선 들어서 전당대회 나갈 때 같이 이제 출마를 해서 최고위원이 됐고 네 그리고 나서는 지도부로 같이 12.3 비상계엄 넘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근거리에서 모시는 도중에 저도 사실 후일담을 누군가에 전해드렸는데 우리 정원 후보 얘기를 이재명 네.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한 적이 있다면서요. 네. 제가 정원호 선배님 얘기를 사실은 그 22대 총선 최고위 때인가 그 직전인가 여러 차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차에 같이 타고 다닐 일이 많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얘기를 한참 하다가 야 진짜 정원호 구청장 일 참 잘해. 그래서 어떻게 잘합니까? 했더니 이번에 뭐뭐를 했는데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뭐를 했는데 나도 이 양반 보면서 좀 보고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처음 인지를 했었어요. 네. 야, 우리 정원 후보는 원래 이재명 대통령하고 교분이 아주 오래전부터 두터웠던 겁니까? 일로서 아, 일로서 오롯이 인정받았다. 네. 저는 민주당인지도 몰랐거든요. 저는 무소속 후보님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좋은 거예요. 그죠? 중도 확장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날 처음 뵀을 때 네. 무소속의 성동구청장 하셨던 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민주당 네, 저는 분이시더라고요. 이 민주당을 몸담은 지가 엄청 몸담아서 오래됐죠. 활동한 지가 네. 30년이 넘었습니다. 네. 아이고야. 그만큼 민주당 색이 엄청 찢지는 않다는 것이 네. 일반 유권자 입장이라서 사실 서울 선거가 어려운 게 이제 강남이나 그 강남 3구에 있는 사람들의 민주당 비토 정서가 있는데 네. 거기에 조금 비껴나 있고 그래서 저희 성동구 특징이 제가 예비군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예비군 훈련을 가면 느끼는 게 아직도 안 끝났어요? 생각보다 어려요. 예비군 훈련을 가면 제 나이 때 예비군이 많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전문직,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인데 그 부모들이 보통 대부분 목동이나 강남 쪽에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식들이 자랑을 많이 합니다. 성동구청장, 우리 구청장 진짜 잘한다. 그 정도. 그래서 아마 강남이나 그 되게 보수적인 지역에서도 지지세를 끌어올 수 있는 후보가 아마 정원호 구청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니, 근데 그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좀 받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정원 후보 오늘 미처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으니까 이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칭찬을 좀 해드리면은 네. 저는 한준 후보가 정말 대단하고 생각하는 게 이 바쁜 일정 와중에도 빠지지 않고 한 일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동작 경찰서 갔다 오셨죠. 네. 왜요? 사실은 본인의 제가 유세 활동할 직접까지는 때 안 왔습니다. 안 가셨어요? 네, 아무튼간에 그런 비서관이 건가요? 갔습니다. 네. 그때 고발도 하고 어쨌든 네. 간에 형사 절차에 대해서 본인 의견도 올리고 어떻게 네.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대리인처럼 이렇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보면은요. 제가 이제 22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저한테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를 맡아달라. 이게 대통령께 걸려 있는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관련된 사건이었었고 그때 당내에 있던 한 20여 분 정도 되는 율사 출신 분들하고 같이 이걸 대응을 해왔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는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이제 계속해서 대응을 해왔죠. 그 일환입니다. 저도 지역에서 일을 잘한 게 많은데요. 아니 근데 묻히네 얼굴에 묻혔네. 네. 얼굴에 묻혔어 또. 진짜 몰랐어요.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비교하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도지사가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일하기가 행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드네요. 왜냐하면은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각각의 지역의 맞습니다. 특성이 네. 다 다르고요. 지역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네, 맞습니다. 물론 서울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서울은 물리적인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잖아요. 근데 경기도는 심리적인 거리도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사실 일하기에는 훨씬 더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보태면은 네. 사실은 이제 경기 북부도 크고 그 남부도 큰데 제가 한준호 후보님의 일생을 쫓아가다 보니까 북부에서 지금 국회의원 하고 계신 거고 네. 실제 남부에서도 사셨다면서요 보니까. 저는 이제 네. 화성 평택에서 자랐죠. 네, 화성에서 3살 때부터 이제 우정이라는 데 시골인데 거기서 이제 자라고 그리고 이제 평택 청북과 안중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죠.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부천에선 신혼생활을 했고. 네. 경기 전역에 연고가 있으시네요. 네. 산 거만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네. 하겠다는 얘기 하시고. 근데 이게 경기도의 행정과 서울 행정이 큰 차이가 있는데 서울시장에게는 되게 인허가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한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도지사의 직접 행정은 사실 소방 행정이 아주 직접 행정이고
나머지는 31개 시군에게 거의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지원하는 쪽의 업무가 좀 많은 편이고 서울시장은 직접적 행정을 해야 되는 편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 하나 좀 저도 제 지역에서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제 아까 이제 육아책 얘기하셨잖아요. 출산책. 애 키우면서 이게 항상 걱정이에요. 아침에 경기도에서는 일반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7시 때쯤 되면은 나가야 되는데 애들이 눈을 안 뜬 상태예요. 그럼 이거 안고 애를 안고 어딜 그렇지. 갈까? 근데 그렇지.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들렀다 가면은 또 시간이 더 걸려요. 지체되죠. 네. 아까 10분 내에는 어쨌든 첫 번째 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네. 생각을 착안한 거는 그 역 옆에 거점형 어린이집을 만들자. 지하철역 옆에, 전철 옆에. 그래서 네. 7시 때 맡기고 9시 때 데려올 수 있는 거점형 어린이집을 만들자라고 해서 제가 저희 행신역이란데 네. 거점형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 아, 실제로 지역구에서. 지하철역에. 네. 이게 굉장히 지역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경기도 행정에서 31개 시군을 지원해가지고 이런 역 옆에 있는 거점형 어린이집들, 특히 경기도민들은 이 아이 맡기고 나오는 게 정말 아침 출근 시간에 한 3, 40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네.